빌라 한 채 살 돈으로 이런 역세권 서울 다가구 건물주가 되는 거 이세연 쌤 너무너무 적극 추천합니다. 저도 너무 탐나는 건물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다가구 물건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세연쌤이요, 물건 검색을 하는데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굉장히 좋은 다가구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사도 열심히 했고 임장도 실제로 다녀왔어요. 이 해당 다가구 물건을 이세연쌤이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는요, 첫 번째 수요층이 너무 좋다. 수요가 너무 풍부합니다. 두 번째는 입지인데요. 역세권 다가구입니다. 서울에 있는 다가구 물건이라는 것도 너무 좋은데 역세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죠. 거기에다가 1호선과 신림선을 같이 품은 더블 역세권입니다. 너무 좋겠죠?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요, 16세대가 있는 가구 수가 굉장히 풍부하죠. 그러니까 수익률적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월세 8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역세권 다가구입니다. 그럼 연식이 너무 오래되거나 너무 낡거나 그런 건 아닐까요? 사용 승인일이 2019년식으로 해서 6년 차밖에 되지 않은 준신축 다가구 물건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이 다가구 물건 임장을 하고 촬영까지 다 마쳤는데요, 세상에 취하가 되었네요. 어떡하죠? 근데 이 다가구 물건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탐나는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취하가 되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이 이런 다가구 물건을 봐야 되는구나 라고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세연쌤이 취하가 된 다가구 물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 취하되었다고 어차피 진행도 안 하니까 관심 없어 하지 마시고요. 서울에 있는 이런 다가구 물건 굉장히 경매 물건으로 보기 드무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그러면 이세연쌤 실제로 임장했던 다가구 물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쌤 안녕하세요. 오늘 영등포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다가구 임장을 왔는데요. 입지면 입지, 위치면 위치, 그리고 건물 컨디션 상태면 컨디션 상태, 방개수면 방개수, 너무 좋은 다가구가 나와서 이 세연쌤이요,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과 오랜만에 다가구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인지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 세연쌤이 물건 정보부터 드릴게요. 사건 번호 2024 타경 127079번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4-3번지. 토지 면적이요 43.258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95.5평입니다. 감정 가격이요 19억 4,193만 9,800원이고요. 한 번 유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저가 15억 5,355만 2천원인데요. 한 번 유찰이 되었는데도 굉장히 비싸죠. 한 두 번, 세 번 유찰이 되어서 감정가 대비 50%까지 좀 뚝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한 번밖에 유찰이 되지 않은 물건을 이세연쌤이 왜 왔을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겠죠. 여러분들 저렴하게 낙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길래 이세연쌤이 입지면 입지, 위치면 위치, 컨디션 상태면 컨디션 상태, 방개수면 방개수 이렇게 장점을 먼저 쫙 나열을 했을까요? 그럼 우리 다가구 건물의 외부 모습과 내부로 들어가서 컨디션 상태라든지 가구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주변에 보면은요, 굉장히 빨간 벽돌도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이세연쌤과 함께 다가구 건물 공부할 물건은 당연히 좋은 물건이겠죠. 짠! 바로 이 건물입니다. 지금 주변에는 굉장히 빨간색 벽돌로 오래된 구축 빌라, 구축 다가구 건물들이 많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데요. 저희 해당 경매 물건과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다가구 건물, 이 두 건물이 가장 깨끗하고 좋은 대장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해당 건물 한번 외관 상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떤가요? 너무 깨끗하죠. 그런데 여기 주차 대수를 보니까는요, 한 대, 두 대, 두 대밖에 되지 않아요. 다중주택은 주차 대수가 협소하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여야 될까요, 우리 팀장님? 역세권이어야 해요. 맞았어요. 우리 팀장님 요즘 다가구도 너무 공부 열심히 하시거든요. 역세권이어야 되겠죠. 이 해당 건물은요, 1호선 대방역과 신림선 대방역 더블 역세권을 이용하고 있고요. 1호선 대방역과 500m 거리, 신림선 대방역과는 366m 거리에 굉장히 역하고 가까운 역세권 다가구 건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가구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구수가 많다라는 거는 우리 사랑하는 소유인들 무슨 의미일까요? 다가구 공부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잊어버리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세연 선생님이 문제를 계속 내도록 할게요.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수익률이 좋겠죠. 왜냐하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많다라는 거는 내가 월세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많다라는 의미랑 동일하죠. 그래서 수익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은요, 건축물 대장상 15가구로 되어 있고요. 올 원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16가구입니다. 공용 취사시설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현황상으로는 주거 공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한번 살펴보고 이세연 쌤과 함께 정확한 수익률 계산, 초기 투자금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순 투자금은 얼마나 묶이는지, 그리고 월세는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나서 순수익은 얼마인지 수익 분석까지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편함 한번 봐야 되겠죠? 좀 이렇게 지저분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세대가 있어서요. 아마 이사를 이미 간 그런 임차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먼저 이 건물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임차인들도 꽤 많더라고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CCTV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다가구 건물이나 빌라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타일이라든지 뭐 벽돌이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도나 옥상에 놓여 있는 곳들은요, 중간중간에 보수를 했다든지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조금 전에 살펴봤더니 타일 교체를 좀 많이 했어요. 이 해당 건물은 2019년식으로 해서요, 6년차 된 준신축 건물입니다. 지하가 있어요. 와, 지하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 다섯 가구가 있어요. 5가구나 되기 때문에 지하는 좀 방이 좁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 와, 되게 깨끗한데요? 거미줄이 좀 있네요. 세상에. 네, 불은 잘 끄고 나가도록 할게요. 지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가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자, 이런 안내문도 잘 부착되어 있어요.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깨끗합니다. 와. 1층은요, 하나, 둘, 셋, 3가구로 되어 있고요. 와, 이런 타일 보세요. 너무 좋죠? 이런 데도 보면은 와,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런 샤시도 너무 좋은 재질로 탄탄하게. 이 모서리 같은 데도 하나도 뭔가 흐트러짐이 없어요.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2층은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4가구로 되어 있네요. 위로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1층에 놓여 있는 타일이 바로 이 타일을 교체했어요. 소리가 좀 다르고 이게 새로 좀 다르죠? 이게 원래 타일, 그리고 교체된 타일. 여기가 좀 파손이 있었나 봐요. 깨끗한데요. 자, 마지막 3층. 하나, 둘, 셋, 넷, 4가구로 돼 있네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좀 힘들지만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보니까 타일 색깔 참 다르죠? 좀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여기도 이 기존 타일에서 이렇게 교체한 타일이 부착되어 있고, 마찬가지 맞은편도. 이게 경매 나온 지가 좀 꽤 됐을 텐데 이렇게 또 교체를 했네요. 자, 옥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옥상에 올라왔는데 옥상도 와,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죠? 실외기가 옥상에 쫙 이렇게 있고, 바닥 한번 볼까요? 바닥도 깨끗한데 이런 데가 벗겨졌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다가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요. 주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와, 빨간 벽돌. 야, 또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무슨 냄새 나죠, 팀장님? 돈 냄새요. 돈 냄새 나죠. 여기가 영등포구 신길동이잖아요. 여러분들 신긴 뉴타운이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이 위치는 사실 뭐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어요. 해당 위치에서
바로 아래쪽으로 우신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 우신초등학교를 센터로 두고 주변으로 쫙 신속통합기의 공공재개발, 3080, 역세권 재개발, 여러 가지 재개발들이 진짜 그 주변으로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다가구 물건이잖아요. 빌라라도 좋았지만 다가구 물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주 세력이 이쪽까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 신축되는 이런 다가구들 굉장히 비싸겠죠, 여러분. 지금 해당 물건 최저가 15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죠. 15억 5천만 원, 비싸다. 한 번밖에 유찰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굉장히 지금 시세 대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 반드시 입찰에 들어가셔야 하고요. 이번 회차에 낙찰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가구 경매 물건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다 보니까 문이 하나 보이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보일러실이구나. 네, 지하에 보일러실이 하나 있고 옥상에 이렇게 보일러실이 있네요. 여기도 깨끗해요, 그쵸? 해당 경매 물건이 6년차 된 준신축 건물이잖아요. 물론 엘리베이터는 없기는 하지만 엘리베이터까지 만약에 설치를 했다면 이 가구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또는 방이 굉장히 좁아졌겠죠. 건축물 대장상 15가구이지만 실제 현황상은 공동치사 시설까지 주거로 이용 중이기 때문에 16가구입니다. 수익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임대료,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지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하 아까 5가구 있었습니다. 그쵸? 이 지하는 보증금 300에 월세 4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컨디션 상태가 너무 좋은데 왜 월세를 그렇게밖에 못 받지? 지하에 5가구나 있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월세를 또 그 이상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상부터는 층수에 상관없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총 보증금이요, 8천만 원에 월세가요, 총 8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와, 이 월세 860만 원 안에는 다행히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관리비는 가구당 7만 원씩 별도로 받을 수가 있어요. 7만 원 관리비 받으면 16가구잖아요. 얼마죠? 112만 원입니다. 오, 계산 되게 빠른데요? 112만 원입니다. 그쵸? 이 관리비 112만 원이 매달 다 비용으로 나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충분히 40에서 50만 원은 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86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순소득이 한 900만 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다가구 경매 물건입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 세연쌤은요, 사실 여기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사실 1호선 대방역과 그리고 신림선 대방역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신길역 같은 경우에도 600m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1호선으로 봤을 때 대방역과 신길역의 그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역세권이잖아요. 그리고 이 제가 입지 위치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1호선 대방역을 타면 어디를 가죠?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1호선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노량진역, 용산역을 지나서 서울대역, 시청까지, 시청 위에 광화문까지 간다라는 거죠. 용산, 서울역, 시청, 광화문 1호선 그 라인이 굉장히 일자리가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청이나 서울역, 광화문 쪽에서 일하시는 그런 직장인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은 신길역, 영등포역, 가산 디지털 단지 어떤가요? 굉장히 또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위로 가나 밑으로 가나 굉장히 일자리가 풍부해서 교통이 편리한 점 때문에 직장인들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신림선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림선이 사실은 1호선, 2호선, 3호선 같이 주요 노선은 아니지만 신림선이 굉장히 이 노선이 너무 좋잖아요. 신림선 대방역에서 한정거장만 위로 가면 어디죠?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죠. 자, 여의도에는 금융의 메카입니다. 그쵸? 금융권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고 소득이 굉장히 높은 고소득층의 그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위치가 좋다. 너무 위치가 좋은데 제가 약간 좀 구축이거나 건물 컨디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면 그냥 좋다 나쁘지 않다라고 할 텐데 이 역세권, 이 노선의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저도 너무 탐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다가구 건물 지금 하나 경매로 낙찰받아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 월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공부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이 다가구 건물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익률 분석 정확하게 하셔야겠죠? 다시 한번 물건 정보 드리고 수익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127079번이고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4-3번지, 토지 면적 43.258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95.5평입니다. 감정가 19억 4,193만 9,800원이고요.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 15억 5,355만 2천원입니다.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도 함께 봐드리도록 할게요.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2019년도 7월 3일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우리은행이 말소 기준 등기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되어 있는 모든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일 2019년 7월 3일보다 다 후순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항력이 전혀 없는 임차인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 굉장히 안전하고 위험한 요소들은 전혀 없다라는 거 확인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다가구 경매 물건 최저가로 만약에 입찰을 한다면 제가 가정해서 수익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최저가 15억 5,355만 2천원으로 입찰가를 설정하고요. 이전 비용 들어가죠. 이전 비용이 한 3.5% 정도 들어갑니다. 해당 물건은 상가나 사무소는 전혀 없고요. 다 그냥 주거로 되어 있는 굉장히 깨끗한 물건이에요. 위반사항 전혀 없죠. 다만 지하에 위치한 공용 취사시설 그거 하나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 만약에 뭐 이거 걸린다라고 하면은 안에 있는 것들 다 빼고 공용 취사시설로 다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겠죠. 만약에 위반사항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그런 다가구 물건이죠. 그래서 이전 비용은 3.5% 정도 아마 부과가 될 겁니다. 이 이전 비용 안에는 우리가 대출 받았을 때 법무사 수수료까지, 그쵸? 취득세와 법무사 수수료를 저는 이전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5,437만 원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총 투자금이요 16억 792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출 80% 받고요. 이율을 제가 5%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율이 사실 지금 현재 5%까지 가지 않아요. 4점 중후반대인데요. 조금 제가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낙찰가 대비 대출 80%를 받았을 때 대출 비용이 12억 4,284만 원이고요. 대출이자 5% 이율을 적용했을 때 매달 은행에 내야 되는 이자가 518만 원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입찰가에 이전 비용을 더했을 때 총 투자금 16억 79만 2천 원에서 대출받은 12억 4,284만 원을 빼면은요. 실제로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이 3억 6,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3억 6,500만 원 정도면 사실 서울에 방 3칸짜리 빌라 가격이거든요. 그쵸? 빌라 한 채 가격으로 다가구 건물주가 되는 거죠. 그것도 역세권이고요. 1호선, 신림선, 대방역을 끼고 있고요.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여의도, 노량진, 서울역, 시청 너무 가깝습니다. 그죠? 위치가 아주 대박인데요. 3억 6,500만 원 초기 투자금에서 우리가 월세 세팅을 다 맞추고 임대를 다 놓는다면 보증금 8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죠. 그러면 순수하게 들어가는 정말 순 투자금이요 2억 8,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860만 원, 우리 월세 받은 860만 원으로 대출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518만 원 대출이자를 내면 순수하게 매달 내 통장에 남는 순소득이요 342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관리비 여러분 112만 원 있었죠. 이 관리비 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순소득 400만 원까지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다가구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시나요? 이 세안쌤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서울에 빌라 한 채 살 돈으로 이런 역세권 서울 다가구 건물주가 되는 거 이 세안쌤 너무너무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매매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시세 차익은 한 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해당 우리 경매 물건 주변으로 해서 매물 나온 것들을 보면은요. 평당 5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4,500만 원, 4,600만 원 평당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물건들은 가구 수가 적거나 노후도가 좀 있거나 위치가 좋지 않거나 이런 단점들이 굉장히 명확한 물건들이고요. 지금 주변에서 또 실거래로 거래된 내역을 확인을 해봤더니요. 연식이 2016년식이고 그러니까 한 9년 차 정도 됐죠. 저희 물건보다 한 3년 정도 더 노후도가 있는 거고요. 대지가 우리 경매 물건보다 한 4평 정도 더 큰 그런 다가구 물건이요. 평당 4,800만 원에 거래된 내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가 5천만 원까지는 조금 거래되기는 쉽지 않고 4,500에서 5천만 원 그 사이로 해서 실제 실매매가로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평당가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4,500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저희 물건을 대입을 한번 해봤더니요. 평당가가 아마 감정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9억 5천만 원 정도로 매매 시세를 좀 형성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가요, 앞으로 점점 더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의미는요,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죠.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거는요, 매매가가 올라간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다가구 건물 보기도 어렵습니다. 신축으로 지으려고 하면은 아마도 거의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구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내가 다가구 건물을 입찰해서 좀 낙찰을 받아서 월세 현금 흐름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는 너무 저렴한 것도 물론 좋아요. 다가구는 저렴하게 받는 게 당연히 너무 좋기는 하지만 미래 가치가 좀 있고요. 이렇게 입지가 좋은, 그리고 앞으로 임대료 상승, 자, 신길 뉴타운 다 이주를 한다면 여러분 정말 여기 임대료가 안 높아질 수가 없고요. 시세가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도 너무너무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들이 아유 나는 돈이 없어, 아직은 다가구 못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가구 건물을 내가 입찰해서 낙찰을 받으려면 초기 투자금은 한 3억 5천 정도 있어야 되고 순 투자금은 한 2억 8천 정도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한 월세 40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역세권에 아주 입지 좋고 위치 좋고 미래 가치가 있고, 그리고 가구 수가 많고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이런 다가구 건물의 건물주가 될 수 있구나라는 목표를 가지고 낙팔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계속 빠르게 불려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그 옆에는 이 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 노력하고 많이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이 다가구 저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팀장님도 마음에 들었다니까 저도 너무 좋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오늘도 의미 있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그럴까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좌절하는 일이 없고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항상 좌절하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열정적이고 지혜로운 세연쌤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더운데 고생했어. 와, 다 묻었다. 촬영.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다 이제 빨간 건물들이잖아요. 빨간색 건물들이 굉장히 네. 많지. 엄청 오래됐지. 그럼 여기 옆에 신길 뉴타운인데 여기는 재개발 소식이 없을까요? 여기는 재개발 안 돼. 왜요? 왜냐하면 여기 차 타고 오면서 우리 봤잖아. 굉장히 상가들이 많지. 이 상가들이 많은 곳은 동의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 그래서 될 수가 없어. 하지만 미래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